그런데 요즘 제로금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저금리 시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경제선생님 문선영이에요. 우리 지난 수업까지 해서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벌고 모으고 쓰는지에 대해 배웠죠? 그리고 은행이 하는 역할과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는 것까지도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어린이 경제신문에 예금에도 이자 없는 세상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금고 등의 예금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안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무엇보다 이자를 받아 돈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제로금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저금리 시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 예금을 할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금을 하는 사람이 은행에 보관해주는 대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이너스 금리다. 제로금리에도 늘어나는 예금. 예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진리와 상식이 깨지는 시대가 열렸다. 이자는 없으면 돈이 은행으로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도 깨지고 있다. 이자가 계속 떨어져도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불안 심리 때문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곳을 찾고 이자를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만 쌓이고 있다. 이것이 돈맥경화다. 자, 이해가 되었어요? 좀 어렵죠? 이번 강의는 고학년 친구들 위주로 봐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친구들은 좌절하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이 기업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이 예금 대출 이자율의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고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은 이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벌어 이 돈으로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이윤은 기업의 이자보다 높아야 되고 기업의 이자는 예금자의 이자보다 높겠죠? 그런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기업이 이자만큼 이윤을 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자를 낮춰주자. 기업의 이자를 낮춰주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 소득이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나니 다시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일어나니 기업의 이윤이 많아질 거고 다시 투자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경기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금리의 악순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불안 심리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에만 돈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기업 투자는 위축이 되게 되고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 경기가 더 악화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금리의 악순환, 돈맥 경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친구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이자율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나라 이자율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경기와 세계 경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자율을 정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금리 이상의 이율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로금리는 뭔가요?
제로금리라는 것은 이자가 없는 상황을 뜻해요. 우리나라는 통장에 찍혀진 명목금리는 제로금리가 아니지만 세금과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제로금리에 가까워요. 마이너스 금리도 있나요? 네, 유럽과 일본은 실제로 명목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가 보감료를 지급하는 거죠.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금리도 결국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10,000원을 맡기는데 10,000원을 맡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결국 아이스크림 10개 살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긴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15% 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1년 뒤에 예금이자 1,500원과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수 있는 10,000원을 찾을 걸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를 1,500원을 받았지만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9개밖에 못 사니 아이스크림 1개분만큼은 우리가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실제 받는 이자가 명목이자 1,500원에서 물가 상승률 아이스크림 1,000원만큼을 뺀 500원만큼이 실질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준 거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친구들 어려운 주제였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 또 뵐게요.